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인데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 앞 시간에는 사회문화라거나 하면은 뭐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나요? 자연과학, 즉 자연현상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자연현상은 사람의 판단으로서 변경이 안 되는 것, 불가한 것이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의 판단으로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거나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 젊은 남녀가 있다라거나 하면 젊은 남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회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넓은 범위에 있어서는 거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대꾸되는 표현은 또 뭐가 있을까요? 거시적 관점이 있다라거나 하면은 미시적 관점이 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미시적. 미시적은 뭡니까? 좁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거시적은 넓고 큰 범위, 즉 넓고 큰 범위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는 좁은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여기는 기능론, 기능론적 관점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갈등론적 관점. 자, 기능론적인 관점.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거시적입니다. 크게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나눈다라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뭐 어떻게 여기 들어가는 경로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쪽은 거시적, 이쪽은 미시적. 미시적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나 교환 이론. 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으로 공부를 할 때는 착착착, 거시적, 착착착, 미시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는데, 자, 기능론적이다라거나 하면은 뭐 사회 유기체, 사회 유기체 하면 이 사회는 유기체는 뭡니까?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생체물을 유기체다 하는데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 갈등론적인 측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회에는 투쟁과 갈등과 변화, 변동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실제론이다라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회 유기체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핵심 단어는 이 사회문화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신문 뉴스를 착 본다,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착 본다라거나 하면은 사건 사고가 착 있잖아요. 사건 사고가 착 나오면은 야, 이 험악한 세상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험악한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2명이고 착한 사람들은 100명 중에 98, 9명은 다 착하잖아요. 자, 그러한 나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어져 가는 것은 기능론적인 관점이야.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 질서, 안정 이런 표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회 실제론에 있어서는, 자, 사회 실제론은 갈등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쟁, 갈등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로는 기능론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콩터, 듀르켐, 스펜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거시적. 자, 갈등론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회주의. 사회주의에서 대표적인 학자 마르크스잖아요. 자, 마르크스, 다렌도르프 이런 사람들은 갈등론적인 측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능론적인 측면은 특징은 쭉 이렇다라거나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내나 여기에 대해서
기능론적인 관점은 사회 질서 안정은 설명은 해주지만은 투쟁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갈등론적인 관점은 투쟁이나 갈등은 설명을 해주지만은 사회 유지나 안정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서로에 있어서 특징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이 자체가 또 단점을 또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투쟁의 갈등을 설명 못하고 사회 유기체설이다라고 하면 혁명, 쿠데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회는 안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론적인 관점은 지금 이 사회가 현상 유지대로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설명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면 상징적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이거는 미시적이잖아. 미시적. 거시적 미시적이다라고 하면 거시적은 뭡니까? 이는 사회제도. 크고 넓고 한 것은 이 사회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미시적은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미치는 것이 미시적인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서로 관련이 있다. 서로 개인 간의 행동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는 교환이론은 개인 간의 일상생활인데 여기에서는 교환 이론하고 차이점은 여기는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보상이나 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환이론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상징적 상호작용하고 교환이론은 보상은 뭡니까? 돈, 머니가 개입이 된다라는 것은 교환이론이야. 이해가 되죠? 똑같은 개인의 생활이다라거나 해도 뭐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뭐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나요? 사실은 뭐 개인적인 가치관의 함량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취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머니를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머니 뭡니까? 교환이론이지. 자, 교환이론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교환도 뭐 개인과 개인의 생활이기 때문에 미시적이다라고 하고 상징적 상호하고 구분이 되는 기준은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 보상이 중간에 개입이 된다 안 된다를 비교를 해서 상징적과 교환이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자, 상징적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방콕 나 홀로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개인간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환이론에 대해서 예외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보상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환이론이지만은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맹모 삼촌지경.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에 어느 정도 해당이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서로 맞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의미가 이렇게 같은 겁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까마귀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왜? 같이 가면은 검은 데 가면은 자기가 검은 데 가면은 자기도 검해진다. 빨간 데를 가까이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빨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이 됩니다. 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 백로도 까마귀 노는데 같이 가다 보면은 이 백로도 검해진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 때문에. 이 차별적 접촉 이론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요게는 차별적 접촉 이론이기도 한데, 자,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시험을 위한 수험생 입장이잖아요. 시험을 위한 수험생 입장이면 여기에 경로를 잘 찾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경로.
전체적으로 여기에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자 그리고 거시적 미시적 착 보고 착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몇 문제 몇 분인가요? 20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마킹하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에 1분이 안 걸린다라는 거죠. 한 문제에 1분이 배당이 안 된다라거나 하면 착 보고 착 이렇게 찾아내야지. 지금은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을 지금 하는 단계고, 만약에 고사장에 착 갔다라거나 하면은 그때 가서 고민하고 이걸까 저걸까 하면은 그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완전히 숙지를 해놔야만이 고사장에서 바로 보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10페이지에 보면은 요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자, 제 2절 보면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에 보면은 실증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자, 요게는 요 앞 시간에 잠깐 한번 했기 때문에 요게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요래 해도 되고 양적 조사 요렇게 해도 됩니다. 질적 조사.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워야 되겠죠. 암기사항입니다. 다 그냥 이해를 안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양적 연구 하면은 핵심 단어는 뭐였다? 핵심 단어는 수치였다라는 거죠. 수치. 여기는 질적 연구는 의미. 자,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어떻게 확인을 한다라고 했나요? 문자 메시지 하루에 5통씩 서로 주고받는 것 수치잖아요. 여기는 눈빛, 의미.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연락 못하니까 이해해줘. 알았지? 그러나 내 사랑하는 걸 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적 연구. 자, 여기하고 의미가 같은 것은 또 연역법이 있었죠. 연역법에 대한 대꾸되는 말은 귀납법. 오늘 실정주의. 실증주의에 대꾸되는 말은 해석주의. 실증주의는 무슨 말인가요? 실증주의는 실제로 증명한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증명하는 주의. 여기는 해석주의는 뭡니까? 의미를 해석을 한다라는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는 양적 연구, 여기는 일원론이 됩니다. 일원론은 뭔가요? 원칙이 하나다 두 개다? 하나지. 뭐가 하나다? 자연현상하고 사유현상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은 하나잖아요.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일원론. 질적 연구는 원칙이 두 개다라는 거죠. 원칙이 두 개인 것 같은 경우는 이때의 원칙은 두 개는 뭔가요? 자연현상하고 사유현상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원칙이 두 개. 두 개는 사회현상하고 자연현상하고 같은 것은 일원론. 다르지. 같이 안 해야만 두 개잖아요. 두 개이기 때문에 이원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넘어갑니다. 앞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료 수집 방법. 자,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료 수집에 대해서, 그럼 자료는 무슨 자료인가요? 자, 우리가 과학적인 조사를 하자. 과학적인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하려고 하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자료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직종이 왜 인기 직종이지? 라거나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간 학문적 앞 시간에 했죠. 간 주관적. 여러 가지 자료. 통계학적으로 볼까? 10년 전에 응시 인원이 몇 %인데 지금은 몇 명이다. 전체 수험생 대비 중에 몇 %?